네, 김태현의 게으른 책 읽기 리리드 시간입니다. 과연 이 책을 계속 소장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중고시장으로 보낼 것인지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일종의 책의 단두대, 책의 검투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1000명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분발 좀 해주십시오. 네. 작가님들 나올 때는 막 10,000명씩 들어오시는데 리리드 재미없습니까? 네, 코너의 존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되는 그런 조회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가 부른 거죠? 그죠? 1000분이나 보고 계신데.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은 밥 딜런입니다. 이 위대한 아티스트에 대한 평전은 정말 많습니다만 마이크 마퀴스, 네, 맞죠? 안 보여. 이제. 마이크 마퀴스가 지은 밥 딜런 평전입니다. 수많은 평전 중에서 이 책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본 밥 딜런 평전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의 밥 딜런의 사진이 이렇게 표지에 붙어있는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약간 괴팍해진 혹은 아주 날카로운 이미지의 밥 딜런만 생각을 합니다만 그 앤디 워홀의 뮤즈였다라고 하는 에드 세주익 같은 인물들도 이 밥 딜런을 흠모했다라고 하니까 또 한 이야기에 따르면 둘이 서로 사귀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로 봐서는 그 당대 아이콘이자 또 남성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백커버에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밥 딜런의 이야기를 빌려서 노래는 꿈이다. 우리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싸운다. 로큰롤이 세상의 깃발이었던 시대에 자신의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그런 인물입니다. 2016년도 노벨 위원회에서 문학상을 수여를 했죠. 사실 그때 이해가 많았습니다. 많은 락 팬들은 받아서 안 된다. 왜? 무슨 락 음악이 상을 받냐? 상을 받으려고 락 음악을 하는 로커가 어디냐?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밥 딜런은 장고 끝에 그 상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수여식에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최초의 락커가 되는 그런 일화를 남기기도 했죠. 심지어 이 노벨 문학상 수상은 굉장히 특이한 수상이었던 것이 대부분의 노벨 문학상은 특정한 작품에게 그 상을 주는데 이 밥 딜런의 수상에 있어서는 밥 딜런이라고 하는 이 아티스트의 모든 창작품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밥 딜런이라는 개인에게 그 상을 이제 부여를 한 겁니다. 책을 읽어보면요, 이제 밥 딜런이 어떤 시기들을 거치며 어떤 음악에 영향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음악 세계를 구축해 왔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이따가 제가 이 책에 대한 평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음악 전문가 혹은 음악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은 조금 지루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어느 아티스트, 어느 예술가의 열렬한 팬이라면 그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겠습니다만 트로트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에게 캬라얀과 같이 술 한잔 하시라고 하면 재밌겠습니까? 예? 그 사람이 캬라얀이든 뭐 번스타인이든 뭐 이런 인물이라고 해도 차라리 홍진경 씨하고 1시간 동안 술을 마시는 게 더 재밌지. 네. 제가 좋아하는 한 페이지 읽어드릴게요. 115페이지인데요. 여름 내내 온갖 음악을 실컷 들었다.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들은 그 시간 내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리듬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대중음악이 저항곡과 함께 적절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활동가들은 마사와 반델라스가 부르는 거리에서 춤을 댄싱 인 더 스트리트 그리고 메리 웰스의 내 남자친구 마이 가이의 감동을 받았는데 어쩌면 그 모든 곡들 중에서도 임프레션스가 부른 끝없이 전진하라 Keep on Pushing 이 단연 최고였을 것이다. 장담하는데 이 스튜디오 안에서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팝 팬들 혹은 그 음악 팬들은 거의 듣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지난 뒤에 미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영어권을 벗어나면 거의 들리지 않는 곡들이기 때문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었을 때의 기분이라는 건 카페에 그저 한 장의 사진으로 액자로만 걸려있던 전설 속의 누군가를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됐다라는 어떤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이 밥 딜런이라는 아티스트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사랑받는 아티스트는 아닙니다. 그 이름만큼 음악이 많이 들려지지 않아요. 팝의 전성기에도
사실은 뭐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라고 이제 번안되어 있는 Blowing in the Wind 같은 곡들이 그 좀 들려졌고 뭐 롤링스톤 같은 곡들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어떤 곡들이 라디오에서 많이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뭐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목이 롤링스톤이 아니었죠. 구르는 돌자, 라이크 롤링스톤 뭐였죠? 제목도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 위대한 밥 딜런의 곡들을 들은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그의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가사인데 사실은 영어에 그렇게 익숙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그 가사가 완벽하게 해석돼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음악성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 문학적 성취, 업적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주 탁성의 한 남자가 계속 징징거리는 듯한 목소리로 연주를 하는 그런 음악으로만 받아들이게 된 경우가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 책은 음악을 한참 듣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던 시절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나 알고 싶었던 어떤 비밀스러운 무엇인가를 알게 된 아주 즐거운 책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이 책을 과연 다시 읽으면서 책장에다 남겨놓을 것이냐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땐 좀 고민에 빠졌어요. 이 이후에 또 다른 이제 밥 딜런의 평전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도 있었고 또 뭐 너무나 유명한 영화이긴 합니다만 I'm Not There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이 밥 딜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세상의 시각을 보여주면서 벤 위쇼라는 인물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오해받고 싶지 않다면. 결국 우리는 이 밥 딜런이라는 인물을 끊임없이 오해했을 뿐 실체에 닿아간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66년에 있었던 한 페스티벌에서 밥 딜런이 전기 기타를 사용하게 되면서 일렉트릭 기타를 사용하게 되면서 순수한 포크록을 훼손시켰다 하는 대중의 비아냥을 들었던 것을 겨냥했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밥 딜런은 고백합니다. 2시간 동안 어쿠스틱 기타나 두들기는 아주 한심한 그런 처량한 모습의 락커가 될 생각은 아예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일렉트릭 기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항변을 하기도 했고 또한 그 이후에도 수많은 걸작들을 만들어낸 걸 보면 우리가 밥 딜런을 어쿠스틱 기타와 동일시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그를 그냥 그렇게 보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색깔들이 많이 바랬어요. 위가. 생각해봤더니 책장의 위칸에 있어가지고 그 창문 앞에 있다 보니까 책들이 이렇게 나이를 먹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시 읽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한동안 꽤 열심히 들었던 음악인데 잊고 있던 음악도 발견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긴 했습니다. 자, 회원 리뷰 평점 볼게요. 8.5점입니다. 30대 50대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하는군요. 좋아요. 책을 다 읽은 후 책에 소개되었던 그의 음악을 찾아 듣기 시작했다. 팝 음악은 가사에 다가가기 힘들어 멜로디만 듣는 경향이 강했는데 가사의 메시지가 지니는 큰 힘을 밥 딜런 평전을 통해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말 그대로 이제 밥 딜런에게 이제 세례를 받게 되신 분이고요. 별로요.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읽기엔 어렵다. 요즘 들어 읽었던 책 중에 나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든 책 중에 하나다. 아무래도 밥 딜런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읽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죠. 밥 딜런 음악을 안 듣는데 밥 딜런 평전을 왜 봅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이건. 타란티노 영화 안 좋아하는데 타란티노 평전을 왜 봐요? 앞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트로트 좋아하는데 왜 캐라얀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홍진영 씨하고 술 한잔 마시지. 그런 의미로 본다라면 뭐 저한테는 여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더 이상은 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책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밥 딜런의 어떤 진실에 다가간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왜곡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의 음악을 더 열심히 듣는 쪽으로 마음을 돌려봅니다. 밥 딜런 평전, 뒤에 바코드가 있으니까 중고 가게에 팔 수 있겠군요. 요새 이게 찍혀야 팔더라고요. 하도 옛날 책들은 이 바코드가 없는데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책상에서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하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온 김에 누구 줄까?
오, 예미 봐도. 네, 리리드 밥 딜런이었습니다.